지금 누군가 너한테 손가락 한 마디 두께의 새하얀 비계 덩어리를 주면서 몸 좀 녹이게 이거 생으로 먹어봐 라고 한다면 어떨까? 아마 100명 중 99명은 기겁하며 도망칠 거야. 고온다습한 우리 문화권에서는 생고기나 생비계라고 하면 일단 비리고 징그럽고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태양이 몇 달 동안 사라지기도 하고 살을 들이치는 칼바람 속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극북 지역으로 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그곳에서는 묵툭묵툭, 즉 생고래의 피부와 지방층이 인류를 수천 년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거든.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어. 그렇다면 북극 사람들은 왜 생비계를 먹을까? 에스키모 혹은 이누이트라고 불리는 이들이 생비계를 먹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북극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해. 한국에서 성인이 가벼운 활동을 할 때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는 보통 1500에서 2500kcal 정도잖아? 하지만 북극에서는 이 수치가 2배 혹은 3배까지 치솟아 영하 30도, 40도, 심지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에 그냥 밖으로 걸어 나가기만 해도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태우기 시작하거든. 게다가 얼어붙은 바다 위에서 카약을 타고 바다 표범을 사냥하거나 수십 킬로미터씩 썰매를 끄는 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체력을 소모하지. 추운 지역에서 인간의 몸은 마치 계속 켜두어야 하는 난로와 같아서 연료를 끊임없이 태워야 해. 그리고 몸에 가장 좋은 연료가 바로 동물성 지방이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2배나 많은 에너지를 내주니까 애초에 북극에는 나무도 없고 땅은 1년 내내 얼어붙어 있잖아. 쌀도 옥수수도 고구마도 채소나 과일도 없어. 과장이 아니라 대자연이 이누이트족에게 해양동물의 고기와 지방 외에는 선택지를 주지 않은 셈이지. 그러니 그들이 샐러드나 서양식 혹은 동양식 음식을 먹으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 북극에서 지방을 적게 먹는다는 건 곧 며칠 내로 죽음을 의미할 뿐이니까.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보다 더 적합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인 거지. 묵툭은 북극고래의 피부와 그 아래에 붙은 이 5cm 두께의 두터운 지방층을 말해. 고래가 얼어붙은 바다 한가운데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연 외투 같은 존재지. 이누이트들에게 묵툭은 마치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해. 이걸 먹으면 몸속에서 지방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타오르면서 열을 내주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밖에 있어도 얼어 죽지 않게 도와주거든. 북극에서는 성냥갑만한 묵툭 한 조각을 먹고 온종일 빙판 위에서 수백 킬로그램짜리 배를 끄는 힘을 얻기도 해. 이 지방은 천천히 타며 안정적인 열을 내는데 흥미롭게도 더운 지역의 소나 돼지 기름처럼 위험한 비만을 유발하지 않아. 이누이트들은 활동하면서 그 에너지를 곧바로 다 태워버리기 때문이야. 그들의 몸은 애초에 과잉 칼로리를 축적하는 도시 사람들과 달리 환경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추운 곳에서 지방은 적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인 셈이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묵툭을 전설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과거 역사 속에서 유럽인들은 바다를 항해할 때 비타민C가 부족해 생기는 괴혈병으로 수없이 목숨을 잃었어. 선원들의 살점이 벗겨지고 이가 빠지며 잇몸에서 피가 나고 온몸의 기력이 쇠하는 무서운 병이었지. 한 통계에 따르면 150년 동안 유럽의 항해 역사에서 이 병으로 죽은 선원이 200만 명에 달한데 웬만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았던 거지. 그런데 지구 반대편의 이누이트들은 채소도, 오렌지도, 레몬도, 사과도 없어서 비타민C가 극도로 부족할 것 같은데도 왜 괴혈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비타민C를 어디서 얻었을까? 정답은 바로 생고래 가죽에 있었어. 묵툭에는 백지당 약 36mg의 비타민C가 들어있거든. 만약 이걸 익혀 먹으면 비타민C가 전부 파괴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만 했어. 그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하얀 얼음 땅에서 묵툭이 소중한 비타민 공급원이 되어준 거지. 이누이트들은 묵툭 덕분에 수천 번의 겨울을 버텨냈고 유럽인들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괴혈병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했어. 북극에서 묵툭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대자연이 준 만병통치약이었던 거야. 그럼 왜 하필 생으로 먹을까? 익혀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말이지. 보통 생식이라고 하면 비리거나 기생충이 걱정되고 배탈이 날 위험이 떠오르잖아. 하지만 북극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논리가 적용돼. 영하 40도 밑으로 내려가면 세균이 활동할 수가 없거든.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냉동되기 때문에 불로 익히지 않아도 극도의 청결함이 유지돼 고래고기를 밖에 내놓기만 해도 그대로 천연 냉동고가 되는 거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익히면 비타민C가 파괴되고 오메가3가 날아가며
지방층이 녹아내려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야. 그래서 이누이트들은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 생으로 먹는 방식을 택했어. 고래 가죽을 한입 크기의 네모난 조각으로 썰어서 간장이나 고래 기름에 찍어 먹곤 하지. 어떤 지역에서는 신선한 바다 표범의 피를 곁들여 몸의 철분과 영양소를 더 보충하기도 해. 북극에서 생식을 하는 건 괴짜 같은 식성이 아니라 수천 년간 자연과의 사투 속에서 다듬어진 과학적인 영양학인 거야. 여기에 묵툭이 핵심 식량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 북극에는 마트도 없고 현대적인 냉동장치로 음식을 보관할 수도 없잖아. 하지만 고래는 다른 어떤 동물도 줄 수 없는 엄청난 이점을 제공해 몇 톤이나 되는 고기와 지방을 1년 내내 두고두고 먹을 수 있거든. 얼음 땅속을 파서 만든 천연 창고에 묻어두기만 하면 묵툭과 고래고기는 갓 잡은 것처럼 신선하게 유지돼. 덕분에 상할 걱정 없이 원할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지. 반면에 북극술록은 개체수가 너무 적고 물고기는 얼음을 뚫고 낚시를 해야 해서 번거로우며 바다 표범은 사냥하기 까다로운 데다 비타민C도 부족해. 철새는 특정 계절에만 잠깐 올 뿐이지. 결국 고래야말로 북극의 대자연이 인간에게 베풀어준 가장 거대한 식량 창고였던 거야. 그래서 고래 사냥은 이누이트 공동체에서 가장 큰 행사이자 신성한 의식이었어. 묵툭이 없었다면 이누이트들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긴 겨울을 결코 버텨내지 못했을 테니까. 고래는 그들에게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자 차가운 바다 위 생명의 최고 상징이었던 셈이지. 고래 사냥 축제 때 배가 해안에 닿으면 부족장이 가장 먼저 묵툭 한 조각을 베어 물며 바다에 감사를 표해. 그러고 나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데 이는 생명을 공유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야. 이누이트 아이들은 두세 살 때부터 묵툭을 먹으며 자라나는데 맛에 익숙해지고 지방을 소화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지.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도 묵툭을 제대로 썰고 나누는 법을 알아야 할 정도야. 묵툭은 씹을 때 아작아작하고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나는데 외지인에게는 낯설겠지만 이누이트들에게는 따뜻함과 안전, 그리고 가족의 전통을 떠올리게 하는 친숙한 소리인 거지.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지방만 먹으면 비만이 되거나 건강에 나쁘지 않을까? 하고 말이지. 누구나 가질 법한 의문인데 답은 간단해. 첫째, 그들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몸이 체온을 내려고 24시간 내내 지방을 태워. 지방이 몸에 머무를 틈이 없는 거지. 둘째, 걷고 노를 젓고 썰매를 끌고 사냥을 하느라 쉴 새 없이 움직여. 셋째, 이들이 섭취하는 지방은 첨가물이나 설탕, 정제유가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천연 지방이야.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이누이트들은 깊은 바다에 사는 고래와 생선에서 얻은 풍부한 오메가3 덕분에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극도로 낮다고 해. 쉽게 말해 우리가 매일 먹는 공장식 축산의 동물성 기름과는 차원이 다른 깨끗한 지방인 거지.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봐. 평지도 아니고 살얼음이 얼어붙은 빙판길을 10km씩 걷고 있는데 시속 50, 80km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어. 단 몇 초 만에 입술이 터지고 몇 분 만에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의 추위야. 이때 몸에 태울 지방이 부족하면 몸이 떨리고 심장박동이 느려지면서 체온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 체온이 35도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몸은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지. 이때 묵툭은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지속적인 에너지원이 돼. 이누이트들은 보통 가죽 주머니에 묵툭 몇 조각을 넣고 다니다가 배고프고 춥고 지칠 때 작은 조각 하나를 꺼내 먹어 몸을 즉시 회복하곤 해. 북극의 환경은 가차 없을지 몰라도 그들의 몸만큼은 결코 방전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지. 과거의 유럽인들은 이누이트들이 생묵툭을 먹는 모습을 보고 야만적이고 미개하다고 여겼어.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정반대였지. 유럽인들이 추위와 질병으로 무더기로 죽어나갈 때 이누이트들은 보관법과 조리법을 터득하고 영양을 유지하며 당당히 살아남았으니까. 이누이트들에게 묵툭은 일본의 사시미나 우리의 생선회와 다를 바 없는 음식이야. 단지 재료와 환경이 다를 뿐이지. 이누이트들이 사는 곳은 고기 한 조각을 밖에 두면 몇 분 만에 돌덩이처럼 얼어붙는 동네잖아. 그러니 더운 지방에서처럼 생식을 한다고 탈이 날 이유가 없어. 그 환경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그 지역의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누이트들이 생묵툭을 먹는 이유는 명확해. 먹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지. 묵툭은 체온을 유지할 지방을 공급해주고 채소가 자라지 않는 곳에서 생사와 직결된 비타민C를 채워주며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든든한 식량이 되어주니까. 나아가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문화이자 의식이고 역사 그 자체인 셈이야. 영하 수십 도의 혹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생존 방식인 거지. 크게 보면 인간이 살아남는 건 대단히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올바른 음식을 먹기 때문이야. 그리고 북극에서 가장 올바른 답은 바로 묵툭이었던 거지. 이누이트들은 단순히 식성이 특이하거나 비린 맛을 즐겨서 생고래 비계를 먹는 게 아니야.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생물의 강점을 취해 나의 약점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대자연을 통해 배웠을 뿐이지. 묵툭 한 조각은 겉보기엔 소박해 보여도 이누이트들이 수천 년간 몰아치는 폭설과 칼바람, 그리고 끝없는 어둠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생물학적 갑옷이었어.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건 가장 강해서가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걸 이 묵툭이 증명해주고 있어.